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의 창의개발센터 정진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할 것은 C랩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거를 저 혼자 50분 동안 얘기하라고 하는 게 좀 어려워서 저희가 같이 성장하고 있는 C랩 패밀리사 두 분의 스타트업 대표님과 같이 하는 패널 세션까지 마련했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진용이고요. 저희가 C랩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이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C랩은 저희가 C랩 인사이드와 C랩 아웃사이드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가 C랩 인사이드는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사이드는 저희가 국내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엑셀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 구조를 지금은 이게 체계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 시작은 달랐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2012년도에 아주 작은 삼성전자 내에서 작은 실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실험의 요건은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그 임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실행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프로젝트 또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실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이런 C랩 인사이드 프로그램 진행하니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와 사업이 나와서 이거를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스핀오프를 통해서 분사 창업을 하면 좀 더 의미 있겠다라는 형태로 스핀오프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내부에서만 이런 이노베이션에 대한 액티비티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 이때 당시 굉장히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발견되는 현상을 봐서 C랩 아웃사이드라는 형태로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도 저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2018년부터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약 500개 정도 스타트업들을 더 발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가 이제 그 마지막인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현재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쌓아온 거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저희가 숫자로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C랩 인사이드는 한 365개의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외부는 한 400개의 스타트업들을 진행했고 스핀오프는 한 59개 정도의 스핀오프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10년이라는 활동을 봤을 때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도 있었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좀 느꼈던 거 좀 하나를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배운 것이 정말 스타트업 생태계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발전을 했구나. 저희가 12년도에 시작할 때는 일반 대중들도 스타트업이 뭐지? 스타트업이란 단어 자체도 되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스타트업 한다고 하면 그래 스타트업 알겠어 라는 형태로 저변이 많이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되게 많이 발전했고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리도 굉장히 탑티어에 올라가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을 보니 그들만의 새로운 스토리, 그들만의 이야기로 다 각자의 이야기로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스토리를 저희가 찾으려고 하다가 이거는 아니고 그들만의 스토리로 성공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이렇게 좀 정의를 했어요. 정답이 없는 거를 그 문제를 풀고 있고 각자의 그 문제의 방식대로 풀고 있구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엑셀러레이션 하는 기관인 C랩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 어떤 컨설팅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답이 잘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추구하는 거는 그냥 그들이 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C랩 인사이드도 그렇게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면 현업에서 벗어나서 아예 그 100%그 업무에 몰입하게 하거든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C랩 출신 패밀리사들은 그들의 비즈니스를 조금 집중하는 형태로 모든 프로그램을 조금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랩 아웃사이드에 대해서 조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보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팀, 그다음에 프로덕트 마켓 핏, 커넥트 이거에 대해서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팀은 사실 스타트업 이러면 팀이 엄청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그 강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창업가 정신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교에서도 이미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어떤 거를 좀 집중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에 오는 모든 그 패밀리사들은 그 에쿼티 없이 사업지원금 1억을 모두 다 동일하게 제공하고요. 그리고 독립공간인데 저희 그 삼성전자 사업장 내에 있는 독립공간을 제공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임직원들이 하는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도서관, 버스 이런 거를 저희가 다 동일한 환경에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관련돼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애자일이나 닌, 뭐 OKR 이런 것도 10년 전의 트렌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전된 형태여서 이거를 어떻게 팀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덕트 마켓 핏인데요. 사실 좋은 팀이 있으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품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판매를 하려면 사실 마켓핏을 봐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가 보니 초기 스타트업들은 한 10명 정도인데 대부분 기술 창업, 테크 기반의 창업을 하다 보니 사용자 리서치나 이런 사용자 관점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마켓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익숙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구조화한 게 이 프로덕트 마켓핏의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저 센트릭하게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유저와 대화하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요즘 핫한 그로스액인데 이것도 그로스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 아시는데 그래서 초기 팀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저희 그로스액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직 데이터가 펌핑되거나 구조화가 안 돼서 사실은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보다는 그냥 루저 리서치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이드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스타트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넥스트라이즈와 같이 전시회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팁을 드리는 부분이 사실 전시회 나갈 때 기존에 있는 제품을 그 스타트업들이 가져가기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가는 형태가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데 그게 내부의 골 세팅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년도 CES에는 나갈 건데 그때까지는 어떤 이노베이션한 제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고 거기 가서 고객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리드 타임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가지고 이제 준비를 같이 하는데 그런 형태가 팀 내부에서는 프로덕트 마켓핏 관점에서 고민을 하시고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R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저희 삼성전자에서 미디어 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의 그냥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좀 많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냥 투자 받았어요 또는 이런 제품 런칭했어요 보다는 이 스타트업이 왜 창업을 했고 왜 이 문제를 풀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스토리 기반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커넥트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업계에 있는 뭐 오픈 이노베이션 하시는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셔도 정말 여러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해결책이 딱 있거나 그러진 않고 저희도 여전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좀 구조화를 한 게 스타트업들이 요청하는 게 한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삼성의 이제 투자에 대한 인베스트 측면에서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최근에 조금 알게 된 거는 삼성전자를 고객으로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저희 패밀리사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B2C의 형태의 서비스도 많고 B2B 사스 형태의 서비스도 많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얘기를 하면 저희가 고객으로서 참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비즈니스 파트너는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여러 번 강조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니즈를 양쪽에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패밀리는 어떤 의미의 패밀리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을 한 400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 패밀리스타들끼리 연결해서 시너지 내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하다 보면 항상 질문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근데 삼성전자는 왜 스타트업
스타트업을 해요. 근데 왜 스타트업을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제가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12년도에 아까 제가 히스토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2년도에 했던 거 15년, 18년 그리고 올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정말 액티베이션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사내 벤처링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국내의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직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사실 스타트업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미 있는 문제를 풀고 계신 팀들이고 이 팀들이 풀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지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해결을 하거나 도움을 드리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패밀리사 중에 스타트업 문제를 조금 더 의미 있고 재미있게 푸시고 계시는 두 분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조금 더 라이브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생각했을 때는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은 정말 리스펙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도 진행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저의 그냥 그 C랩 아웃사이드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잠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리를 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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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게 빈 시장이 보였어요. 막 이런 거 해도 돼? C랩이란 엄마 같은 거 같아요. 부모님 같은 마마마 같은. 운명의 불시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데 다시 할까요? 다른 버전이요. C랩에 들어와서 제일 좋았던 거는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가장 많은 직원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빵빵하게 밀어줄 것 같다. C랩 아웃사이드 그 스태프분들이 삼성전자 내부 분들과 되게 컨택을 많이 해주셨어요. 벌써 4개의 부서와 여러 가지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겪어본 어떤 삼성은 굉장히 이제 템포도 빠르고 굉장히 액티브하고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저에게 C랩이란 글로벌 플랫폼의 한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터닝 포인트입니다. 영업팀입니다. 희망입니다. 기숙사? 친구? 힘들 때 도와주고 잘 되라고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프로그램 짱이다, 쩐다. 무조건 지원하셔라. 네, 감사합니다. 그 영상 보시는 중간에 이제 두 분의 대표님들을 모셨는데요. 바쁘신 시간에 자리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우선은 각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주식회사 코디스의 정지은입니다. 저희 회사는 법률과 규제, 정책을 한 곳에서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사항을 빠르게 전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들이 모래 주머니를 제거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파트너로 그렇게 사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현재 한 10,000개 정도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로 2년 정도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누구보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진심인 회사인 이제 셀렉스타의 저 대표 맡고 있는 김세엽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정말 고품질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아시는 모든
대표 AI 기업들의 좀 대표 데이터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제 저희가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드리고 했는데 오늘 사실 그 주제가 스타트업 성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잘 운영도 하시고 하시지만 초기에 이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 이 문제를 풀게 된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데이터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이제 수작업으로 가공하고 이렇게 모아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모바일 어떤 설문조사나 이제 리워드 앱 같은 걸 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틈틈이 이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에 대한 니즈를 보면서 인공지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수작업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니즈가 있으니까 네. 그걸 잘 있는 방식으로 좀 이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하고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OECD 본부에서 35개국의 규제와 정책을 비교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이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엑셀에다가 전달 주면은 한 1년 반 뒤에 분석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책과 규제를 알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엔 기술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 마켓에는 사실 이미 기존의 컨설팅, 로펌 이런 데서 하고 있던 부분들 중에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기술로 대체하고 이게 좀 더 빠르고 실시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가격대에 제공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박차고 나와서 같이 팀을 만나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분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본인이 겪었던 문제를 이렇게 푸시는데 사실 저도 많은 대표님 만나보면 이제 본인 문제 인지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창업까지 결심하기까지는 그것도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게 된 뭐 동기나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쿡쿡 찌르거나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뭐 일단은 저는 좀 어느 정도 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고 그럴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가장 큰 병목이다.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직접 느끼기도 하고 이게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서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을 했던 것 같고 그 결심과 믿음은 지금 뭐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같이 공동 창업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네, 저희는 뭐 6명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지금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OECD 나오기 전에 제가 있던 팀이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에 대한 연구하는 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기술을 활용해서 법 규제 정책 시장도 바뀌어야 된다는 다양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먼저 해야겠다 싶었는데 팀이 없으면 못하니까 개발팀을 막 찾았고 제가 알고 있던 그 좋은 팀이 이거를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해가지고 대신 뭐 OECD 다니면서 사이드로 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완전히 집중하면 자기들도 조인하겠다 해가지고 같이 창업을 하게 됐고 개발팀과 다양한 UI UX 이런 분들도 다 데려오셔가지고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개발팀을 꼬신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개발팀이 대표님을 꼬신 거예요? 개발팀 저희 CTO님은 자기가 스카우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근데 함께 뜻이 맞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창업을 보통 처음에 하시면 아까도 저희도 생각하는 게 이제 사실 좋은 팀이면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고 특히나 이제 본인이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좋은 프로덕트도 만들고 마켓 센싱도 될 것 같고 지금도 되게 제가 뵐 때마다 이제 되게 활기찬 모습으로 두 분 다 막 되게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어려움도 되게 많지 않으세요? 실제로 고객들을 만나시거나 고객한테 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좀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학교 다닐 때는 뭐 유학이나 연구 이런 쪽만 했었어가지고 창업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하고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변 질문에서 얘기하니까 그분도 스타트업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거 하시려면 저희가 아는 굉장히 큰 기업들에 가서
직접 네. 영업을 하고 그래야죠. 뚫어내셔야 네네. 되는데 하실 수 있겠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네. 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아. 저는 뭐 대학 다니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우리 학교 생활 열심히 한 것밖에 없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필요한 문제고 어쨌든 제가 이걸 시작한 입장에서 해내야 된다는 사실을 훨씬 더 인지가 되고 나니까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익숙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B2B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뚫어내려고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각종 세미나나 어떤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명함을 많이 돌리고 어떤 첫 고객을 뚫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네. 같고 어쨌든 그런 레퍼런스를 만들어 나가니까 특히 저희도 시장에서 굉장히 초기에 시작한 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스노우볼을 굴려와서 지금 국내에서는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원래 이제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같은 삶을 살았다 보니까 아, 그쵸? 네, 네. 이거 영업을 하는 건 뭔가에 대한 부탁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그냥 프로덕트가 좋으면 영업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래서 아. 프로덕트가 좋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고객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뭐가 정말로 페인풀한지 그런 걸 들으면서 만들어갔던 것이 사실은 좋은데요. 사실 또 하면서는 결국은 얼마를 내고 이걸 쓸 것인가, 이거에 얼마 가치가 있느냐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도 열심히 영업 다니는데 저는 지금 저에게 영업을 할 때 좀 힘을 주는 거는 팀원들이 제가 영업 나갈 때 바라보는 눈빛이 약간 엄마 돈 많이 벌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사람들 먹여 살려면 내가 어떻게든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주 근데 원래 이제 그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어려운 거나 첫 번째 뚫은 게 사실 영업하시고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일을 좀 하시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대표님으로서 그럴 때 이 마음 챙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굉장히 성장도 빠르고 성장이 빠르다는 거는 새로운 일이나 여러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고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내부에도 물론 많이 있지만 또 대표만이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더 많고 대표가 해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영업뿐만 아니라 뭐 투자 활동이랄지 아니면 이제 외부의 어떤 비즈니스 네트워킹 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여러 일들을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 일의 결과나 혹은 이 일의 의미가 주는 걸 항상 리마인드를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일 자체만 보면 저한테 굉장히 뭐 안 맞거나 조금 그렇죠. 생각하지 네, 못하시는 그럴 수는 일이, 있지만 그냥 이 일이 우리 회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를 네. 좀 그냥 좀 더 제가 약간 그 논리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럼 그냥 약간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창업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창업하는 건데 맞아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죠. 사실 뭐 세금 관련된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사 뭐 모든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프로덕트보다는 그거의 외적인 부분들 이런 게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어려움도 있는데 주변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C랩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여러 프로그램 통해서 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상담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제가 모든 분야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얘기하고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첫 레퍼런스를 뚫고 이런 걸로 이제 C랩에 선정되고 했지만 그 넥스트 스텝으로는 결국엔 더 큰 기업들과 많이 일을 하고 또 중요한 기회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희는 또 C랩 덕분에 이제 삼성전자랑도 일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회가 이제 C랩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하고 이제 대표님은 이제 올해 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굉장히 일을 잘 많이 하면서 인연이 잘 이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유 있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네,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내년 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영어 오피스를 네. 열어서 이제 글로벌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올해 같이 갔던 CES나 아니면 저희 영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 크로스액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C랩이 그 두 대표님의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되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그 18년부터 이제 런칭을 하면서 이제 많이 알리고는 있는데 아직은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왜 지원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저희 CTO님이 그 전에 창업 같이 하셨던 아우름 플래닛이라는 라이너라는 서비스가 C랩을 해가지고 그때 어떤 도움을 받았다. 특히 그때 저기 삼성 공식 앱스토어에다가 같이 넣고 무슨 네네. 브라우저에도 넣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확장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뭐 당연히 밥도 맛있다 이랬지만은 네, 저희가 밥 맛있죠. 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되게 사업에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근데 지원해도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저희가 지원을 이제 작년에 했었고 사실은 주변 다른 스타트업에서도 만나다 보면 C랩한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잘 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초기 투자 받았던 곳에서도 이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워낙 사실 C랩은 이제 그 유명했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요? 뭐 지금은 훨씬 더 유명하겠죠. 그래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주변에도 이제 뭐 클라썸이나 그런 다른 대표님도 하고 계신 거를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저희로서는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또 큰 AI 기업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C랩에 꼭 해보자라는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 돼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셀렉스타 김세엽 대표님은 저희가 작년에 선정을 했고 이제 코딧은 이제 올해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지금처럼 저희도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C랩 패밀리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아직은 저희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약간 코호트가 1년이라는 타임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커뮤니티를 조금 더 잘 빌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사실 그 지원하시는 입장에서 C랩 아웃사이드 지원하기가 좀 어려우셨는지 아니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원 과정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곳들이 선정됐었는지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가 아는 대표님이 여기 하셨었네를 보고 이렇게 좀 연락 드려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원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제 저는 코로나 시기 때 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인터뷰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이 어쨌든 저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인지가 돼 있던 부분들을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래서 잘 인터뷰 참여하고 해서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동감하는데 저희 그 2차 인터뷰 할 때는 사장단 임원분들이 들어오셔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그분들한테 이게 대든한데도 우리를 알리는 거가 그게 되게 중요했었고 아, 네. 두 번째로는 거기서 주신 되게 날카로운 코멘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사실 실제적으로 반영도 많이 했고 그 이그제큐티브 레벨에서 보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제 실무 이상의 단에서 얘기하는 건 저희가 생각 못했던 부분도 되게 많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스테이지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 준비하긴 해야 됐다. 그거는 있지만 되게 오히려 좋은 시간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다른데 지원도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한 프로세스 아니고 슬라이드 간단하게 해서 발표하는 네. 거니까 저는 그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 패밀리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대표님, 그러니까 C랩하고 있는 스테이지가 완전 넓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스테이지도 많고 넓다 보니까 같이 대표님들끼리 좀 서로 정보 공유를 하거나 그 단톡방에 어떤 질문을 하거나 서로 고민을 얘기해서 이렇게 답변 주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패밀리 화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에 C랩 패밀리를 좀 고민을 하면서 대표님들의 고민을 조금 더 들어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도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많이 합격률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찐으로 좋다 뭐 이런 게 혹시 또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들 가면 이제 무조건 들어야 되는 수업 같은 게 되게 많았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들었던 수업 또 듣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게 사실 거의 없고 진짜로 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도 나 이거보단 이게 더 좋겠다 하면은 아예 그거를 바로 연결해 주셔가지고
해주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골라서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프로그램 하기 전에 미리 연락해 주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데 원하시냐,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봐 주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로스해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 들어봤지만 지금 삼성이랑 진행하고 있는 건 아예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나름대로 깨알 홍보를 하자면 허성태 배우를 써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 광고를 보는 데들이 잘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굉장히 디테일한 데이터 포인트로 해가지고 많이 주시고, 세팅하는 데까지도 도움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PR에 대한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도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허성태는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니까요. 네. 대놓고 좀 PR을 좀 한번. 허성태 배우. 저희가 오징어 게임의 그 영향이 사라지기 전에, 왜냐면 그때 그 오징어 게임에서 1편에서 죽었기 때문에 2편에서 안 그쵸. 나오니까 네. 빨리 이분이 2편 나오기 전에 섭외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얼굴 알려진 분 중에서도 우리가 가성비를 어떻게 고용할 수는 있는 분, 그래서 정말로 그 허성태 배우가 24시간 연기하면서 코디의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007로 변해가지고 연기하는 모습인데, 한번 유튜브에 꼭 허성태 코디 쳐주시면은 허성태 치면 나옵니다. 나오나요? 네, 허성태 코디 타면은 허성태 바로 코디. 나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일괄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회사 상황에 맞게, 회사의 단계에 맞게 이제 접근해 주시는 방식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저희 담당하신 어떤 프로님이 계셨고, 뭐 아이리스 잘 지내시죠? 네네. 저기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보 프로님도 너무 잘 해주셨고, 결국에는 우리 상황에 맞는 게 무엇일까를 굉장히 같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어쨌든 작년 시기가 큰 훨씬 빅 기업들과 더 많이 일을 늘려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삼성전자의 여러 부서들과 같이 연결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액 할 때도 뭐 SEO나 어떤 CRM 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그 얘기가 이제 스타트업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력하나마 이제 시랩 아웃사이드가 조금 도움을 드리는 거에서 저희도 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스타트업 성장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시고 새로운 서비스도 고민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은 성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현재 상황도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한 90명 정도 멤버로 구성이 돼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인공지능 이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대 자체가 인공지능을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 센트릭 AI라고 하는 어떤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인공지능 데이터로 배우다 보니까 그 계속 데이터를 피드백 주면서 지금 상황에 맞는 데이터들을 계속 찾아 넣어줘야 되는 그런 그 사이클릭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AI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학습 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툴이나 플랫폼 그런 비즈니스까지 좀 이제 확장을 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루하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좀 많이 서비스를 하다가 오히려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런 게 필요하네 이러면서 저희가 바꿔가면서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 많이 쓰고 있는 프로덕트가 됐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 매출이라든지 프로덕트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고, 지금은 저희가 특히 AI 쪽에 네이버에 계시는 AI 팀장님도 데려오고 해서 계속 자연어 처리에 굉장히 필요한 좀 분야니까 자연어 처리 분야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훨씬 프로덕트의 고부가가치 부분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고, 계속적으로 많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요즘 홍보 많이 하시는 이쪽 분야가 좀 재미없다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많이 와주시면은 헬스도 좋지만은 이제 네. 90명이나 계시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쪽에도 많이 와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저희를 어떤 걸 보고 뽑으셨는지 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 저희가 이제 그 두 팀을 뽑은. 네네네. 근데 저희도 이제 어떤 그 지금 보면은 그 한국 내 되게 좋은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전을 했을 때 한 750개 팀이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에 20개 정도를 뽑는데 그래 750대
네, 20에서 선정이 되셨는데 저희가 뭐 너무 많은 거를 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 성장에 대해서 좀 초기 스타트업들을 보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풀고 있냐 그리고 대표님들이나 이 창업팀이 이 문제를 왜 풀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삼성전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부분 약간 삼성전자와 타이틀리 커플된 것만 필요하나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코디또 저희 패밀리사인 걸 보면 사실 의미 있는 문제를 푸는 팀들은 저희가 조금 눈독을 들여서 잘 뽑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성장하는 기간에서 되게 저희도 얻는 인사이트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문제에 진심이신 분들을 좀 뽑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김세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90명 정도의 그 팀이신데 시작할 때 대비 지금 엄청 많이 성장하셨잖아요. 현재 고민 같은 게 있어요? 대표님으로서든 뭐 팀으로서든. 네. 뭐 저희 전체적인 조직으로도 굉장히 고민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적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의 어떤 스케일업이나 좀 더 일을 어떻게 더 잘할까? 어떤 조직 구조에 대한 부분, 어떤 위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를 보고 새로 디자인하는 어떤 시기가 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구조로는 어쨌든 앞으로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포착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이 되게 90명 되다 보니까 위임을 하시는데 위임하기 되게 어렵지 않으세요? 아 어렵죠.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초기 창업도 그렇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멤버인 것 같아요. 팀이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그쵸. 같고 네, 그게 이제 잘 돼야 위임과 어떤 이제 스케일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기수니까 이제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태엽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CES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삼성 C랩을 좀 잘 활용하는 어떤 팁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제 내년에는 꼭 갈 수 있도록 CES를 네, CES. 네. 그 저희 담당하시는 C랩 프로님들을 괴롭히면 됩니다. 네. 네. 열심히 연락드리고 네. 폴에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폴도 듣고 있으니까요. 네.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저희도 이제 보면 대표님도 많이 만나 보면 사실 가장 큰 고민이지만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다 팀 관련된 거인 것 같아요. 근데 팀 관련된 거를 생각할 때 대표님들이 되게 괴로워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사실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냥 하시면 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한다거나 어떤 팀은 이제 독재자 스타일 이런 것도 스타일이 맞으면 잘 되는 상황인데 혹시 어떤 스타일로 팀을 리딩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솔직하게 말해야 되나요? 네. 뭐 방송은 촬영되고 있지만 솔직하게. 저는 되게 어려운 게 이 분야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조금 적고 개발팀도 이 분야를 잘 이해해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서 많은 부분에 좀 제가 설명해줘야 되고 마이크로 매니징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가서 저도 이제 위임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런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야지만 해결된다. 그래서 사실은 위임을 하려면은 위임을 받는 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모셔올 수 있느냐가 저희 사실은 투자자 피칭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인재 영입할 때 피칭하고 이분들에게 그 비전을 설명드리고 우리가 하는 분야 이런 거 나는 법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그쵸.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고 미국에서는 이게 블룸버그에서 피스컬로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국까지도 갈 수 있는 팀이 될 건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는 과정이 굉장히 먼저 되게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부터는 바로 온보딩 하지만 그 오기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느꼈는데 막 투자 유치하고 막 이렇게 다니고 고객 만나고 한 얘기들을 그 팀한테 굉장히 빨리빨리 바로 공유를 해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그래요? 좀 잘 이해를 하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서 좀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같이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게 투명하게 얘기해주면 우리가 그럼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을 알아서 좀 진행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굉장히 빨리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뭐 인터뷰 때나 이렇게 여쭤보는 게 각자의 이제 삶에 있어서 네. 일의 의미가 어떻게 되시는지 항상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이 회사에 있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하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럼 그런 어떤 자율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 내가 어떤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를 명확하게 같이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회사를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약간 설명을 충분히 잘 하시는 TMI 형태. 네, 예, 뭐 Y에 대한 대표님들. 얘기를 네.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마 그냥 대표가 한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하면은 15시간이요? 거의 이렇게 막 법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 그러니까 않으셨어요? 제가 느꼈던 것이 제가 팀한테 어떤 리스펙트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그들보다 2배 열심히 하고 그렇게 커미티드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굉장히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15시간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같이 그렇게 할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열심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팀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지 하루 않을까. 15시간인 거죠? 거의 일론 머스크급. 일론 머스크 코디세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네. 화이팅입니다. 체력 관리 잘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대표님 이제 스타트업을 뭐 짧게는 2년, 3년 이렇게 하셨는데 대표님들에게 이제 만약에 창업하기 전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창업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다시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엑시트 하시고 또 창업 또 하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번에 어떻게 엑시트로 잘 근데 사실 이제 엑시도 중간에 어떤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그냥 계속 쭉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라 네. 생각해서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거는 발생했던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이 지금의 비즈니스 저희 회사 이후에 네네. 또 다른 챕터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좀 휴식기를 갖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대표님이 같은 혹시 경우는 주변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창업하는 걸 거를 가끔은 이렇게 힘든지를 몰라야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이런 거였구나. 그거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지? 이렇게 아무도 안 얘기해 줬어요?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는 굉장히 하면서 저한테 핏은 되게 잘 맞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할 에너지가 좀 부족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하루에 일단은, 15시간 네, 하셔서 이제는 쉽진 않겠다. 그래서 저도 약간의 쉼을 가진 다음에 네.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창업을 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또 진행하는 걸 제가 서포트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은 권하진 않지만 하려면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게 좋다. 한번 근데 시작하셨으니까 계속은 이 필드에 계속 계시고 싶으신 것 같고요. 네. 저도 어떻게 해보면 저는 혹시 저한테 창업을 앤디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이 왜요? 보셨으니까 이게 이제는 또 보는 거랑 오히려 또 근데 하는 거랑 직접 해서 오히려 잘 안 되더라도 그게 좋은 레슨으로 돼서 그쵸, 시랩을 잘안 더 될 수 되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는 앤디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이 자리로 와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C랩을 통해서 또는 스타트업의 성장기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대표님의 두 분의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창업을 고민하시거나 하고 있거나 초기 단계거나 또는 이 스타트업 업계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조언이라든지 뭐 희망찬 메시지 쪼로 좀 어떻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결국에는 정말 풀고 싶은 문제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물질적인 부분은 이제 계속 오래 내가 계속 동력을 얻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진짜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크다라는 부분이 가장 오래 계속 몰입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인 것 같고, 근데 그걸 계속 잘 유지를 하려면, 그렇게 계속 발전시키려면 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문제보다도 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어. 팀이면 또 좋은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뭐 지금도 많이 항상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기본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정말 기본,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항상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저도 앞으로 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점들을 항상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까 추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를 그냥 한다. 네, 고민하지 그냥 말고. 고민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하겠다고 하면 진짜 해봐야 하면은 또 만들어지거든요. 계속 예를 들면은 저희도 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사업하면서도 하다가 근데 일단 시작하면은 그걸 어떻게든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뭐가 그쵸. 뭘 했을 때 잘 된다는 것도 자기가 경험해보고 찾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면 아이템도 언제든지 하다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유저들 만나면서 그건 바뀔 수 있는데 그걸 경험을 직접 해보는 거 그거는 아.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나중에 그러다가 내가 이제 그냥 취업을 다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그 경험이 모든 거에 근본이 되는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해보라는 부분이고 해보라는. 그 끝으로 이제 짧게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대표님들에게 스타트업이란 한마디로 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네. 스타트업은 진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다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싶어하고 이제 내가 시키는 거 하는 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많이 창업을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되게 아주 스페셜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결과적으로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믿어주고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큰 기업에서 아무리 뭐 TF팀이 있고 하더라도 진짜로 내가 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겠다, 같이 해보겠다 이렇게 한 배를 같이 탄 사람들이 있는 거는 굉장히 스페셜하고 저는 그게 뭐 돈을 얼마를 보고 그런 것보다도 이런 마음을 가진 이렇게 데디케이티드 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움직여가는 거에 대한 그 기분, 그 감사함 그게 되게 스타트업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경험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 네. 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몸은 힘들다. 네, 그 부분. 몸은 힘들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타트업은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내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냥 어떠한 일과 의미를 만들고 싶어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것들을 직접 빠르게 그리고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타트업은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삶이고 사람이면 사실 저희 그 두 분한테는 인생이잖아요. 전체적인 스타트업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제 C랩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계속적으로 스타트업의 얘기를 앞으로도 좀 계속 더 들으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10년 전에 들었던 스타트업 생태계랑 지금의 생태계는 너무나 많이 발전돼 있고 다른 다양성들이 더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바쁘신데 엄청 요즘 더 바쁘시잖아요. 투자도 하시고 지금 오늘 오전에도 저기 미팅도 갔다 오시고 네네. 그래서 오늘로서는 이렇게 오늘 이 자리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